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뭘 것 같습니까? 서울 중심가예요. 명동 쪽입니다. 명동을 당시 일본인들이 혼마치, 일본말로 본정통이라고 했죠. 본정. 충무로, 명동 이쪽인데요. 이쪽에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적인 뭐 은행이 됐건 백화점이 됐건 그런 시설들이 다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가 되면 본격적인 이제 일본 당국에 의해서 여행이 활발해지는데요. 재밌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여행은 여행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근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 여행이나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일제 때는 총독부 당국이 특히 총독부 철도국이 여행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입맛에 맞게끔 여행, 관광, 코스가 됐건 상품이 됐건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만들어졌던 코스가 방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경성 또는 부산과 같은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리고 전통적인 금강산이라든지 또 일본인 좋아하는 온천, 또 기생 이런 것들 또 경주나 부여 같은 명승고적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독부 산하에 있는 철도국이라든지 관광협회라고 하는 반관 반민단체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관광이라고는 조장하게 되는데 이 그림 여기가 어딜까요? 열에 봐서는 도저히 모르시겠죠. 부산입니다. 온천장이에요. 온천장인데 이 사진만 보면 되게 정겹지 않습니까? 특히 이 뒤에 보면 아빠가 손도 잡고 지금 목욕하러 왔죠, 그죠? 하고 앞에 여성들이 보이는데 복장을 봐서는 99% 기생입니다. 99% 기생인데 동네 온천, 지금 온천장. 요거는 이제 약간 명동 쪽에 있는 건데요. 뭐 미스코시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백화점은 그야말로 근대 표상이란 말이에요. 백화점이 들어서는 입지, 지금도 제일 좋은 입지에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전근대 사회, 특히 고대 사회로 가면 가장 좋은 입지에 들어서는 것이 신전들이에요. 그 신전. 근데 근대 사회는 그 신전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가요. 신전 안에 신이 모셔져 있지만 백화점 안에는 상품과 자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부산에도 광복동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미나카이 백화점이라고 삼중정 백화점이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건물이었어요. 이게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로는 움직이는 계단 그 자체가 엄청난 볼거리죠. 그래서 그걸로 홍보를 해요. 여기 움직이는 계단이 있다. 움직이는 계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와요. 움직이는 계단 보러 오라. 계단 보러 왔다가 나갈 때는 양손 가득 뭐 들고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돼요. 요거는 부산역 광장에서 남포동 방면으로 본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1935년경 같아요. 왜 연도까지 나오냐면 아까 부산역 광장이 지금의 중앙동 딱 지금 중앙동 40계단 맞은편이거든요. 거기에 딱 있었는데 거기서 남포동 쪽으로 바라본 사진인데 제가 연도를 35년경이라고 추론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이세요 혹시? 이게 뭘까요? 톡 튀어나온 거. 맞습니다. 영도다리입니다. 영도다리가 도개교였거든요.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들었다 놨다. 이거 만들 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갈치 방면 남빈 해안이라 불렀고 지금의 중앙동 쪽 해안 북빈 해안이라 그랬는데 요 사이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다리를 놓으면 배가 못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절충한 것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부산역에서 동네 쪽으로 가요? 부산역에서 다리 쪽으로요? 그렇죠. 부산역에서 다리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포동 방향으로 보고.
예, 지금 다리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부산의 인구가 많아지고 영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60년대 들어가면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들어가요 밑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큰 상수도관이 다리 밑에 지나갔는데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들었다 놨다 할 수가 없잖아요. 했는데 롯데백화점 만들어지면서 복원해갖고 최근에도 하루에 한 2시인가? 2시인가 하루에 한 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연도를 말씀드리냐면 요 옆에가 지금 뭐 팽팽하잖아요. 요 옆에 뭐가 있냐면 옛 부산시청이 있어요. 원래는 용미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매립해서 지금 연산동으로 시청 가기 전까지 90년대 이전까지 부산시청으로 있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영도다리 옆에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동점 자리가 옛날 부산시청 자리잖아요. 그거 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35년에 만들어지고 시청이 36년에 만들어지니까 다리가 지금 거의 완공 단계고 시청은 거의 보니까 한 1층 정도 공사가 된 딱 그 정도 타이밍의 사진인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면 이쁜 건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산우체국이에요. 지금 부산우체국은 여기서 한 블럭 앞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어요. 이곳 한 블럭 앞에 지금 부산우체국인데 원래 부산우체국은 지금 자리에서 한 블럭 뒤에 있었어요. 예. 이게 잘 아시는 영도다리죠. 예, 영도다리고 요게 부산우체국입니다. 봤던. 그래서 세관 사진은 끝내 내가 안 넣어놨구나. 그래서 부산역 건물하고 그 대각선 맞은편에 있던 세관 건물 그리고 또 반대편 대각선 쪽에 있던 이 부산우체국 요걸 보통 부산의 3대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요거 역시 역전 대화제 때 부산역이랑 같이 날아가요. 같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부산역이나 부산우체국은 뭐 불나서 날아간 거니까 일종의 천재지변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부산 세관은 불 역전 대화제 때 피해를 안 입어요. 굉장히 이뻐요. 정말 이뻐요. 멋있는데 이게 우리 그 각하께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각하 따님 각하 말고요. 아버지 각하께서 집권 말년에 79년도에 부수거든요. 79년도에 부수입니다. 부수고 만든 게 지금 부산세관입니다. 멋대가리 없는. 근데 그 당시는 뭐 개울도 덮어서 복개하고 고가다리 놓고 이쁜 건물 필요 없고 크고 네모 반듯한 공거리 들이붙는 것이 아름다움의 표상이던 시절이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세관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놔뒀으면 엄청난 자산이 됐을 건데 부산역보다 한 해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당시 자재 같은 경우도 최고급 자재습니다. 유럽에서 적벽돌 사가지고 오고요.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부산역이나 부산세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표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최고의 건축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만들고 했던 것인데 좀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요거는 어딜까요? 아까 나왔던 거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온천장입니다. 요 뒤에 금정산이에요. 온천장인데 이 온천장의 당시에 제일 온천이 많았는데 제일 컸던 것이 복례관이라고 하는 온천이었거든요. 그 복례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못도 있고요. 뱃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목욕도 하고 숙박도 하고 뱃놀이도 하고 요게 지금 허심청 자리입니다. 허심청. 그래서 요게 그 온천 목욕탕은 지금 허심청 건물이고 요 앞에는 맥가서 지금 그 농심호텔하고 앞에 앞마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요 있는 선물들 중에 몇 개는 지금도 농심호텔 앞마당에 보면 동네별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일대 요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럼 복례관이라고 하는 큰 것도 있고 방금 여기에 와서 온천만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관광지로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금정산에 올라가는 걸 만드는데 이겁니다. 여기가 지금 온천장이거든요. 온천장이 이게 온천천이에요.
여기 명륜동 부곡동 쪽입니다. 명륜동 부곡동이고 요쯤에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이쯤에 있겠네요. 아니다. 명륜동역이겠다. 온천역 맞습니까? 온천역이네.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온천역입니다. 네. 온천장인데 재밌는 건 이 여성 보이세요? 치마를 입고 여기까지 올라 있죠. 높은 데까지. 여기가 금강공원입니다. 금강공원. 그래서 저렇게 치마 입고 구두 신고도 여기까지 가서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욕도 하고 구경도 하고 놀거리 종합적인 위락단지로 금강공원과 온천장이 개발이 돼요. 개발이. 이건 이제 범어사인데요. 그냥 퀴즈 하나 내려고 들고 온 사진이에요. 지금의 범어사하고 이때의 범어사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지금 범어사 대웅전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자, 지금의 범어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발견하신 분 있나요? 혹시? 우리 그 김동균님? 뭔가 좀 때려주세요. 자, 범어사는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건데요.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 건물이 범종루입니다. 종치는 범종루가 지금은 요 한 칸 밑에 내려와 있어요. 대웅전 올라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범종루가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옮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마당에 이렇게 마당만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시간 많으면 퀴즈 하려고 들고 온 사진인데,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어딘지 다 아시겠죠? 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해운대 백사장이고, 배도 타고, 수모에 수영복에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요쪽에가 지금 해무 때문인지, 옛날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날라가 이렇게 달맞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달맞이 언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미포 쪽이거든요. 하고 여기 집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지금의 미포 쪽,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호텔 주변으로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온천 개발이 됐거든요. 지금도 파라다이스 호텔 뒤쪽으로 온천이 있죠. 해운대 온천이라 해가지고 이쪽이고, 요 위에는 지금 이렇게 달맞이 언덕이 있었는데, 달맞이 언덕은 당시에 뭐가 있었을까요? 일제 때. 힌트는 옆에 있습니다. 옆에 힌트가 있어요. 옆에 포스터에. 달맞이 언덕에 호프층 하나 달랑 있었을까요? 그 넓은 언덕에 골프장 맞습니다. 달맞이 언덕에 일제 때 이미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상상 외죠? 일제 때. 달맞이 언덕 그 위에 지금은 다 집이지만 집 하나도 없이 그 언덕 전체가 다 골프장이었었어요. AID 아파트, 그게 다 골프장 무너뜨리고 만든 게 AID 아파트예요. 지금 AID 아파트도 부사쁘고 이상한 거 뭐 만들어놨는데, 그 AID 아파트에서부터 저쪽 끝에 미포 저 끝에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충분히 골프장 하고도 남습니다.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도 치고 아사히 삐로 한잔하고, 요건 제가 삿포로에 가가지고 가니까 그 아사히 맥주 그 공장에 박물 같은 게 있어서 봤더니 한국말 적힌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뭐냐 그러면서 하나 찍어왔거든요. 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삿포로 맥주하고 아사히 맥주가 그 협업을 해가지고, 당시 일본의 넘버원이 이치반 기린 맥주였었는데, 그래서 요 둘이 막 합쳐가지고 대항하고 경쟁하고 했던, 우리도 뭐 크라운 맥주하고 동양 맥주, 조선 맥주 막 경쟁했듯이 일본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습 보이고, 요거는 제가 한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은 뭘까요? 두 개. 혹시 아시는 분? 오! 병원 건물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지금 남아있고 하나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지 않은 건물을 여러분들이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서울대병원입니다. 대한의원이라고 서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에 가면 이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서울대병원 역사관 건물로 쓰이고 있고, 좀
SNS에서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전우용 박사가 요 오랫동안 여기 있었죠. 의학사 공부하던 사람인데, 하여튼 이 건물은 지금 남아서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없어요. 이게 부산대학병원 지금 토성동 있죠. 부산대학병원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전차가 다니는데 이 전차 대신 지금은 땅 밑으로 지하철이 다니고, 요 지금 맞은편에 경남중학교 건물이 있죠. 딱 코너에 있는, 여기로 올라가면 아미동 올라가는 이 건물은 80년대 초에 82년도에 부수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건물을 부순 걸 너무너무, 제가 여기 근무할 때, 제가 부산의대에 잠시 있었거든요. 이거 연구할 때. 이게 36년에 만들어졌던 건물이고 굉장히 이것도 남아있으면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 부수고 지금 좀 또 높은 건물 만들었어요. 80년대 초반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이 개설되는데, 치과대학 개설되면서 치과대학 건물로 만들 거라고 이거 부셔버리고 또 네모 반듯한 안 이쁜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걸 모형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만들기로 했었는데, 복원해놓고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왜 부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은 뭘까요? 기생사진입니다. 기생. 단아하죠? 청순하죠? 이쁘죠? 당시는 칼라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은 다 이렇게 찍어요. 원판 찍어서 색을 입힙니다. 이렇게 일종의 포토샵이죠. 색을 입혀서 이런 형태의 사진 엽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뿌리거든요. 특히 조선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생이었습니다. 왜냐면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보고 싶다 하는 건 욕구가 생겨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독부에서 조선을 관광 개발하면서 가장 큰 관광 상품으로, 히트 상품으로 내세운 것이 기생이었고, 이게 엄청나게 먹힙니다. 기생. 보시면 일본의 기생, 게이샤라 그러죠, 그죠? 이 게이샤들 보면 막 짙은 화장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봐도 청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는 이 여행객들이 자기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느끼게 되고, 특히 이런 모습. 기생은요, 우리나라 기생은 전부 다 관에서 관리했었어요. 관기라 얘기를 많이 하죠. 관에서 관리를 했었고, 19세기쯤 되면 개인이 영업하게 됐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 영업이에요. 지금 우리 불법 영업하듯이 불법 영업이고, 모든 기생은 관에 소속돼서 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해방되면서 기생도 해방이, 신분 해방, 관에서 풀어줘야 되겠지만 기생 풀어주는 순간 난리가 날 거예요. 돈 있고 힘 있는 놈들이 서로 차지할 거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신분 해방이 가보개혁 때 됐지만 조선이 망하기 전까지 1908년까지 관에서 기생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1908년 단계 되면 이미 뭐 조선 국가가 아무런 힘을 못 쓰죠. 1908년에 기생을 다 풀어주게 되고, 이제 기생은 권번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개인 업자들이 관리를 하게 돼. 권번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선 관광에서 내세웠던 기생의 이미지는 그런 관기의 이미지, 그런 관계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관계 이미지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특히 당시에 기생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이 기생들이 추는 춤 중에서 건무하고 승무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건무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이 칼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특히 칼은 누구만 질 수 있었습니까? 사무라이만. 근데 조선은 여성이 칼을 휘두른다? 엄청나게 신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무하고 승무가 이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이건 조선 후기의 이 풍속화에도 건무 추는 이 그림 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서도 기생들의 승무하고 건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생 관광, 단체 관광을 막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집니다. 인기가. 이건 무슨 모습이냐면 평양에 있는 기생학교예요. 저 여학생들 학생 수 보이시죠? 원래 조선시대부터 기생이 가장 유명했던 동네는 평양 기생입니다. 평양 기생이 왜 제일 유명했을까요? 왜? 왜 평양 기생이 제일 유명했을까요? 뻔해요. 기생들의 쓸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관에 소속됐다 그랬잖아요. 관이 관리했는데 관에서 가장 요긴할 때 썼단 말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 기생들을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행림나라에서 사신이 올 때, 이 사신 접대예요. 그럼 중국에서 압록강 건너서 의주에서 평양 건너서 서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오기 전에 평양쯤에서 행님들 접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난 기생, 가장 훌륭한 기생들을 평양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인기가 많아집니다. 인기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기본적인 교육은 하지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보면 가야금, 해금, 필이 있지만 드럼 뭐 등등 퓨전이죠, 그죠? 퓨전, 밴드 이런 것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3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이 개인 기생들이 오늘날 연예인의 시초가 돼요. 다. 특히 연홍이 전부 다 연홍이 기생 연홍이 보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연홍이는 평양 기생 출신인데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서 광고에 비누 광고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화장품 광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화장품 광고를 해요. 지금 봐도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뻐요. 완전 이쁘죠. 연홍이 한번 만나고 온 남자들은 잠 못 잤다잖아요. 연홍이뿐만 아닙니다. 성부. 이 김선불은 모던 걸의 대명사예요. 이 종로 본번 출신인데요. 딱 봐도 모던 걸 백 딱 끼고 지금 그죠? 완전 현대식이죠. 이 모던 걸의 대명사입니다. 이뻐요. 지금 봐도 이뻐요. 그리고 우리 월세기. 이 월세기는 이제 최초로 이제 음반 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광고니 뭐 음반 칩이니 다 기생 출신들이 오늘날 연예인들의 시초예요. 거의 상업적인 연예인들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히트를 치게 됐냐면 아까 중에 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대 표상들을 만들어서 이걸 보여주지만 일본인들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조선에 여행 안 와요. 왜? 도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반의 반도 못했는데 네 했는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도쿄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 가장 조선적인 것 그게 이거로 은 거죠. 만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런 거. 자, 가장 조선적인 건 얘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 조선의 명승고적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석굴암인데요. 우리 조선시대까지는 버려놨거든요. 버려놨는데 일제가 관광사품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하고 복원하고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불황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뭔지 혹시 아세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여러분들 국보 1호 뭔지 다 아시죠? 국보 1호 뭡니까? 남대문이잖아요. 국보 2호는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다 국보 1호는 알지만 국보 1호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사실 그 1호, 2호가 의미는 없습니다. 모든 국보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요. 국보 1호하고 국보 100호가 똑같은 가치를 가져요. 단지 관리 번호일 뿐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관리 번호일 뿐인데. 그래서 요것도 근대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 탑이 있는 공원이다 그래서 탑골 공원. 또는 뭐 탑을 영어로 파고다라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건 뭐 사직, 원구단, 뭐 독립문이 넘어가고요. 시간 없어. 이거 얘기를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사진이 뭐 같아요? 일단 장소는 여기 어디 갔습니까? 요 뒤에 산을 보면 힌트가 될 건데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이 젊은 친구들은 수학여행 온 겁니다. 수학여행.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궁궐, 아무나 갈 수 없는 지엄한 곳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리가 되는데요. 수학여행, 이제 관광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했는데 교차되는 시선, 어긋나는 시선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수학여행 붐이 일어나요. 왜 수학여행 붐이 일어나면 또 관광 상품과 연계됐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당시의 수학여행은 중등학생, 중학생, 적어도 중등 교육 이상 받았던 친구들이 오거든요. 지금은 아무나 중고등학생이지만 이 당시에 중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그야말로 예비 엘리트들이었어요. 예비 엘리트들. 이 예비 엘리트들에게 서울에 와서 발달된 모습 다 보게 한 거예요. 단체로 와서. 다 느껴봐라 너거.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이라는 의식과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특히 이 사람들은 중산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관광이 발달하려면 중산층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학여행을 다 조직을 합니다. 교육국에서. 단체로 많이 오게 되고 또 공진회나 박람회도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거든요. 와서 보란 얘기. 또 불결과 야만을 등치시키고 위생과 청결을 문명과 등치시켜가지고 일본과 조선을 대비시키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이 관광이 그런 효과같이 나타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더라도 일본인 가정과 조선인 가정은 저렇게 상반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선인들은 움막에 살고 무당이 구치나 하고 있고 이런. 아무튼 그래서 관광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점은 식민지 시대에 한일 사이에 교체했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인 관광객은 문명화된 일본과 낙후된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총독부가 주도한 이 시대 관광이 놀고 즐기기라는 성격보다 교육과 계몽이라는 정치적인 성격까지도 강했다. 이것이 식민지 관광의 또 다른 특징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여행사가 아닌 총독부 당국이 수학여행이 됐건 박람회가 됐건 관광이 됐건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갔다 하는 얘기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지만 억수로 많거든요. 지금 뭐 억수로 많아요. 근데 뭐 마치라 하니까 대충 적당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